안녕하세요, 포이사입니다. 빠른 이동속도라는 낭만과 강함까지 모두 챙긴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스 원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스를 원콤 내는데요. 그럼 매핑은 좋냐?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 92%와 모든 저항 75%를 맞춘 상태에서 으스스한 연회와 바람 모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17티어 지도는 가볍게 돌 수 있었습니다. 저항을 어쩌다 보니 75%를 초과해서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항을 맞추는 팁까지 포함해서 바로 빌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텍스트로 자세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편하게 봐주세요. 현재 개사기 아이템 짓발가락은 이동속도 옵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멸을 채용하지 않고는 매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북이처럼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빌드는 전멸을 쓰지 않고 수피의 여왕을 채용해서 이동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수피의 여왕은 회피가 높을수록 이동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낭만적인 아이템인데 여기저기서 회피를 챙기다 보면 오버보스를 원콤 내는 딜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을 짓발가락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피의 여왕과 짓발가락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타협했습니다. 스킬 세팅입니다. 오버보스와 매핑을 하실 때 보시는 스킬셋으로 진행하는데 매핑을 하실 때 딱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력 스킬인 피레침에서 데미지를 크게 증가시켜주지만 범위를 작게 만드는 효과 집중 보조잼을 효과 범위를 증폭시켜주는 강해진 효과 보조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니 잠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2중재자나 제시트 같은 강력한 오버보스를 잡을 때만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보조잼 칸이 남는 전도성 징표를 활용하여 스왑을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황 글씨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보조잼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는 있으면 정말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잼입니다. 남는 보조잼 자리는 취향대로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스킬잼에서 전도성과 전도성 징표 스킬은 오버보스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특히 전도성 징표는 감전 확률을 50%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감전시 시전이 안 터지는 억가를 방지해줍니다. 하지만 사실 강력하게 템을 맞춘다면 딱히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정신력잼입니다. 총 정신력 150 필요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천둥의 전령 밑에 보이는 감전시 시전입니다. 오버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5개의 잼을 필수로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전시 시전에는 스킬잼인 서리 방벽과 구형 번개, 그리고 보조잼인 연속주문, 요새, 고드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서리 방벽은 9레벨, 구형 번개는 11레벨짜리를 씁니다.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서리 방벽이 체력이 낮을수록 짓발가락을 통한 과잉 살상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리 방벽은 타락되어 8레벨이 된 잼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패시브 스킬트리입니다. 여행자의 지혜, 연결된 화학 찍습니다. 그리고 투사체 피해로 시작하는 패시브 노드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텍스트로 정리해드릴 테니 일단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황에 맞게 안 찍어도 되는 노드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2시 방향 패시브 노드, 3시 방향 패시브 노드 삭제하셔도 됩니다. 96레벨 기준으로 스킬 포인트를 6개 더 찍을 수 있는 패스파인더는 모두 찍을 수 있습니다. 레벨이 많이 낮다 하시면 회피 노드를 안 찍고 타협하시면 됩니다. 회피를 안 찍으면 이동 속도는 어디서 찾냐?
주요 패시브 노드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2개까지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과대망상 다이아몬드입니다. 현재 1디바인 이하로 구할 수 있는 추천 회피 패시브로 경계태세, 열린 사고의 마음가짐, 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패시브 노드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기만의 가면이 있습니다. 현재 38디바인입니다.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피 패시브를 하나 골랐으면 나머지 하나는 주머니 사정에 맞게 기호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핵심 주얼인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입니다. 4%를 추가 번개 피해로 획득 옵션이 필수적입니다. POE2에서 추가 퍼센트 피해를 게인이라고 말하는데 게인은 과잉살상 데미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켜주는데 핵심 요소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과잉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하나는 부족한 저항이나 마음 가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말 고점을 보신다면 지능, 개인 등이 붙은 것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비쌉니다. 에메랄드 주얼입니다. 에메랄드 주얼은 접두어 옵션에 회피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부족하다면 회피 붙은 것을 사고 딜이 부족하다면 공격 피해, 원소 피해, 번개 피해, 활 사용 시 피해, 투사체 피해 증가를 사주시면 됩니다. 고점은 화살통 보너스 옵션입니다. 비쌉니다. 전미어 옵션 2줄은 공격 속도, 활 사용 시 공격 속도 증가 옵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이동 속도 증가 옵션은 사시면 안됩니다. 수피의 여왕은 다른 이동 속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 포함 모든 컨텐츠를 완료한 스펙입니다. 장비를 보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잠시 띄었습니다. 장비 스펙입니다. 장비를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오른쪽 위 끝에 보이는 기바람 특수 허리띠가 있습니다. 꽤나 비쌌기 때문에 더 싼 걸 사셔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착용을 해제하고 보스를 원컵 내는 영상도 첨부했습니다. 그럼 목걸이부터 보겠습니다. 정신력 50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속도와 직결되는 회피 퍼센트 증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패시브 스킬은 정제된 감정을 이용해서 패기를 부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로 부여해도 괜찮지만 비쌌습니다. 다음으로 상황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접두어 옵션은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 관련 생존 옵션, 전미어 옵션에는 부족한 저항, 능력치 옵션입니다. 그리고 투사체 스킬 레벨이 있다면 좋습니다. 화살통이나 활에서 투사체 스킬 레벨을 안 챙겨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지입니다. 딜을 올려주는 공격 시 번개 피해 추가나 지능 옵션 필수입니다. 이동 속도를 챙기기 위해 회피 옵션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생략했지만 접두어에 생명력 최대치 옵션 있으면 좋습니다. 허리띠입니다. 기바람 특수 허리띠가 없어도 보스 원컵 내는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모든 컨텐츠를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너스 증가 옵션 높을수록 좋습니다. 활입니다. 기바람 허리띠를 제외하고 가장 큰 투자를 하였는데요. 과투자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디바인으로 구매했습니다. 먼저 DPS 부분은 POB를 이용해서 공격 스킬이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을 넣고 비교를 하시거나 물리 DPS 340 이상의 활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옵션으로 활 공격 시 화살 추가 발사 있습니다. 피레침을 쓴다면 최소 화살이 3개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이중시위 활을 사용하신다면 화살 1개 추가 발사, 전문 맹신자 활을 사용하신다면 화살 2개 추가 발사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이중시위 활이 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데드아이는 직업 패시브에 화살 1개 추가 발사가 있는데 패스파인더는 눈물이 납니다. 민첩 공격 속도, 투사체 레벨 옵션 추가적으로 붙어있으면 좋습니다. 화살통입니다. 이건 드랍되는 걸 사용하는 거라 가격을 검색해봤는데 3디바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 속도, 공격 시 물리 피해 추가나 번개 피해 추가 옵션, 활 스킬로 주는 피해 옵션, 투사체 속도 증가 15% 이상은 필수 옵션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사체 스킬 레벨 2레벨이 붙어있는 걸 사서 패시브로 찍은 화살통 보너스 총 50% 노드를 통해 투사체 레벨 플러스 3을 만들어 피레침 23레벨을 만들어줍니다. 피레침 레벨 23이 되면 기존 연쇄 횟수 14번에서 한 번 더 연쇄가 일어나 15번 연쇄합니다. 살짝 욕심을 부려 팔이나 목걸이에서 투사체 レベル 챙기시거나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분광기 다이아몬드 주얼을 사서 26레벨을 찍으신다면 16번 연쇄가 일어납니다. 상황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투구입니다. 옵션 중 에너지 보호막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능한 높은 걸 삽니다. 패시브 노드로 찍은 기만이 가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능, 부족한 저항 등 상황에 맞게 구매합니다. 마지막 착용 고유템들입니다. 숲의 여왕 갑옷은 회피당 이동속도 증가 옵션을 우선순위로 보고 회피 및 저항 옵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짓발가락은 기본 옵션 30%에서 1% 올라갈 때마다 정말 강해지니 가성비 라인인 과잉살상 34% 사주시면 됩니다. 장갑은 지혜와 행동의 소나기 은밀한 싸게 사주시는데 고유템 공통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타락 결과가 기본 옵션보다 안 좋은 것은 사지 않으셔야 합니다. 퀄리티 작도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버보스 원콤 플레이 방법입니다. 피레침을 먼저 최대로 여러 개 깔아둡니다. 약 20개 정도 깔립니다.
그리고 저주 스킬인 전도성을 씁니다. 그 후 폭풍 보조 스킬로 피레침을 연쇄시킵니다. 보스가 나온다 싶으면 마나를 채워주며 피레침을 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전시 시전으로 인해 상성된 서리 방벽이 과잉살상을 일으키며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스 원콤이 납니다. 감전시 시전 스킬이 발동되면 마나가 순식간에 바닥나기 때문에 마나를 최대로 채워주는 고유 마나 플라스크 중요합니다. 딜이 너무 약해서 감전이 안 터진다 싶으면 전도성 징표를 쓰시면 됩니다. 맵핑 시에는 보통 피레침과 폭풍 보조 스킬만 사용합니다. 끝으로 과잉살상 데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계산식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과잉살상 데미지와 개인, 피해 증폭, 치명타 배율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곱해진 결과가 1보다 커서 서리방벽 여러 개가 연쇄하며 과잉살상 데미지가 점점 커진다면 어느 순간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패치에서 너프를 먹을 줄 알았는데 GGG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발표가 없어서 살짝 화나기도 해서 짓발가락 빌드를 써봤습니다. 혹시 빌드 사용하신다면 입맛에 맞게 공격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회피를 극대화시켜서 훨씬 빨라지거나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종 POE2 관련 정보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빌드도 있구나 싶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멸종위기 패스파인더 포이사였습니다.